안녕하세요. 원자는 척 조국인 정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저씨 오늘 저희가 라이브 하는 척으로 그러게요. 다시 이게 약간 퐁당퐁당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 라이브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네네. 월요일날 오늘을 또 저희 부모님이 또 오랜만에 원주에 오셔가지고 부모님을 또 국빈 영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또 네. 라이브 하는 척으로 돌려버리게 됐다. 아니면 부모님께 네.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아직은 좀 쉽지가 않네요. 네네. 어쨌든 오늘 라이브 같은 라이브 하는 척으로 진행을 해보죠. 네, 좋습니다. 지난 한 주 네.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 한 주요? 네. 똑같았죠. 네. 원주 아는 척 만들고 올리고 만들고 올리고. 네. 뭐 다를 게 없는데요. 모던 타임즈 같은. 네. 뭐 다르게 있으셨나요 지난주에? 사실 뭐 저도 뭐 크게 다른 건 없었던 네. 등원하고 하원하고 매번 같은 네. 삶의 반복입니다. 맞아요. 생활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하는 척과 함께하는 네. 삶인데, 근데 그 와중에도 지난주 주말에 이제 토요일에 특히 네. 미세먼지가 굉장히 좋은 날이었어요.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없었다는 말이죠. 없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며칠 동안 좀 나쁜 경우도 있고 이랬었는데 지난 토요일에는 미세먼지가 오랜만에 여름다운 날씨였다라고 네.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본 여름 날씨다. 일본에 가본 적은 없지만 뭐예요? 보면 보통 일본이 미세먼지 없고 굉장히 청명한 깨끗한 여름 날씨를 또 자랑하지 않습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또 좋아하시니까. 일본 그쵸. 영화 뭐 이런 걸 네네. 좋아하시니까 포함해서 맞아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름을 그쵸? 묘사하는 네. 장면들. 그 보통 이렇게 축제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죠. 약간, 네. 축제 한 장면 보여주면서 뭐 불꽃놀이도 보여주고 네. 그리고 뭐 그쵸 전형적인 이제 스토리로 흘러가죠. 네. 아무튼 뭐 제가 그런 데는 조예가 깊진 않아서 하여간 네.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였다. 그만큼 날씨도 굉장히 또 무더워.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을 얻은 대신에 그건 정비례한 거죠. 정비례. 그럼요. 네. 뭐 하나는 얻어 가야지라고 그렇죠. 하면서 반비례구나. 미세먼지가 없으면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더운 그런 상황이다, 여름이. 네. 아니면 뭐 비가 오거나.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원래 토요일에 집에서만 좀 쉬려 그러다가 이거 너무 날이 좋아서 안 나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또 한 오후 지나서 한 4시, 5시쯤에 잠깐 산책을 좀 나왔어요. 근데 산책을 나오면서 이제 슈아가 요즘에 그 타요 버스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뭐 예전에부터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제 차를 타고 다닐 때도 옆에 그 시내버스가 지나가면은 놓치지 않고 타요. 네. 그걸 발견하는 어떤 약간 레이더를 가동하는군요. 재미를 그다음에 뭐 시내버스뿐만이 아니라 뭐 관광버스나 이런 게 지나가도 타요. 뭐 이런 게 버스 하면 타요군요. 네네. 큰 버스 하면은 그리고 뭐 큰 버스 중에도 이제 뭐 스쿨버스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끄끼기 타요. 이게 지정을 해줘요. 색깔을. 라벨을 붙여주는군요. 네네. 종류별로. 그래서 언제 한번 시내버스를 타보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나온 김에 한번 버스를 타보자라 그래서 저희 집 앞에서 이제 버스를 한번 정말 가족 다 같이 처음으로 한번 시내버스를 탔거든요. 그래서 어딜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좀 가까운데 너무 막 이렇게 긴 거리 말고 가까운데 다녀오자라는 생각에 저희 집 앞에서 13번 버스를 타면 바로 그 시청로를 따라서 무실동으로 바로 가는 노선이에요. 그렇죠. 13번은 뭐 그래서 시청로를 따라서 쭉 가는 노선이라서 또 슈아가 엄마 이제 뭐 출근시켜주고 퇴근시켜줄 때 익숙했던 그 길이다 보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13번 버스를 타고 이제 시청을 향해서 쭉 그 길을 따라서 가는데 슈아가 막 처음에는 타요 막 이러면서 좋아서 이제 딱 탔어요. 근데 약간 본인도 약간 낯설었는지 그 의자 옆에 이렇게 봉이 있는 자리에 앉았거든요. 그 봉을 꽉 잡고 있더라고요. 긴장했나 보네요. 약간 긴장을 했나 봐요. 처음 타본 거라 버스를. 그래서 막 버스 타고 근데 이제 약간 긴장은 하나 약간 신기한 듯 바깥도 쭉 구경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쉬어야 재밌어 이러면 네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 약간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 같은 색다른 경험이니까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고 13번이 그나마 좀 화가 덜 나는 노선인데 맞아요. 제가 상지대 다닐 때 지금은 어떤지 노선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상지대 다닐
다닐 때도 이제 무실동이나 이런 쪽으로 바로 가는 버스여가지고 많이 탔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여간 그래도 좋은 노선을 골라 타셨네요. 네, 아무래도 네. 너무 길면은 너무 뺑뺑 돌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사실 무실동 안에서도 많이 돌긴 하는데. 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렇게 쭉 가서 시청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그 무실 3, 5단지 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꺾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정도도 양반이죠, 근데. 아, 그쵸. 어쨌든 그래서. 나름 좋은 경험을 했네요. 네. 그리고 슈아야 집에 갈 때도 이제 탈 거야 이러니까 또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본인도 좀 재밌었던 기억이었나 봐요. 앞으로도 이렇게 한 번씩 날이 좋을 때마다 버스를 타보는 것도 종종 좋은 경험이지 약간 않을까. 매번 약간 걱정했던 게, 그러니까 뭐 모든 기사님들이 그러신 건 아니지만 약간 너무 스피드를 즐기시는. 원주는 좀 즐겨요. 네. 네. 뭐 다른데 비하면 양반이란 말도 있긴 한데 그렇긴 한데 뭐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 구조적 문제가 있죠 거기에. 그렇죠. 하여간. 네. 그래가지고 사실 조금 걱정했는데 그래도 이제 오며 가며 탔던 갈 때도 13번을 타고 올 때도 13번을 탔었는데 그 두 번 다 기사님이 그래도 그나마 괜찮게 또 운전을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뭐 어쨌든 자주 한번 타보시고요. 네. 뭐 생각나지만 혁기 버스가 이제 운행을 시작했죠. 지난주였나요? 맞아요. 언제였지? 네. 뭐 아무튼 최근에 30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간 뭐 괜찮은 것 같던데요 반응이. 네. 저희 집 근처인 국가수 사거리에서도 이제 운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타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버스 탈 일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이러니까 뭐 어딜 가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뭐 갈 일도 없지만 그래서 언젠가 한 번쯤은 타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것도 그냥 나를 잡고 한번 타야지. 평소에는 버스는 이제 기다려서 탈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여유 때문에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그쵸. 늦으면 택시를 타니까 버스는 선택지에서 내가 빠지고 오늘 있어요. 버스를 탄다는 마음을 가져야만 이제 버스를 타게 되는. 좋은 거는 이제 터미널이나 원주역 갈 때가 상당히 좋겠죠. 죽음의 3언덕을 모두 다 지나야 되거든요. 물론 그렇죠. 터미널은 언덕 한두 개 정도만 지나갈 수 있는데 무실통 넘어가려면 불가피하죠. 거의 반 죽음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유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여간 뭐 버스가 또 점점 더 편해져가지고 슈아도 자주 좀 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또 뭐 노선이 이제 개편이 될 예정이죠. 어쨌든 멀었죠 사실. 이제 부상 안이 나오는 거지 이제 7월에. 이것도 하려면 뭐 1년 넘게 걸리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좀 더 기다려봐야. 어쨌든 그것도 뭐 과연 잘 될까도 걱정은 됩니다. 춘천의 사례를 보면은 노선 개편을 하는 것도 녹록지가 않아서 하여간 점점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다. 잘 되길 희망하고 말을.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좀 덥다 보니까 원래 그 전에는 자전거를 타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뭐 저 개인적인 스케줄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보통 자전거를 많이 탔는데 요즘에는 너무 더워서 자전거를 타야지라는 생각이 조금 더 줄어들긴 하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좀 힘들죠. 이게 또 물론 뭐 도로가 좀 잘 정비된 곳이면은 괜찮은데 특히 뭐 언덕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이게 뭐 도로와 상관없이 지형 자체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도로 정비가 잘 안 돼 있다 보면 또 힘이 더 들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달리는 데 있어서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름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 자전거도 이제 먼지가 쌓여가고 있다. 저 주차장에. 그래서 좀 어떻게 빨리 좀 타야 되는데. 더 늦기 전에 지금 타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서. 아카데미 극장이나 이럴 때 갈 때는 또 편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거리가 딱 적당해서. 그리고 그 원주천 보시면은 이게 도로 포장이 돼 있는 곳이 있고 안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도. 근데 그 우제 시내에서 이제 저희 집 갈 때 보면은 그 관설동 쪽 라인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포장이 돼 있다가 끊겨 있었거든요. 그냥 아스팔트로 이제 돼 있었던 콘크리트 그냥 아스팔트 포장이 아니라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쪽을 더 확장해서 아스팔트 공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거기도 또 추가로 좀 구간에 포장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편해지겠군요. 아마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뭐 또 뭡니까 바람길 숲도 이제 올 연말에 준공이 되고 이러면은 어쨌든 자전거를 좀 타볼
그런 어떤 선택지는 더 넓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날씨만 또 받쳐주면 가을이나 겨울에. 네. 그래도 추울 때 타는 거는 그나마 괜찮으니까. 아주 뭐 좀 껴입으면 되니까 네. 차라리. 네, 여름은 뭐 도리가 없죠. 저기 뭐 뉴욕처럼 이렇게 우통을 벗고 뭐 타는 거가 되나요? 원주 문화에서 되나요? 그런 문화가 정착되진 않은 것 같아서. 뉴욕도 그렇게는 안 하나? 아무튼 그런 느낌이고요. 하여간 오늘 라이브 하는 척 네. 소통을 그래도 잠깐 해보자면 댓글 읽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콘텐츠 중에 저희 그 아카데미 극장을 빨리 철거해야 된다는 영상, 그 시에서 주장하는 왜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그러냐 클립 영상 하나가 올라갔었는데 거기에 댓글을 하나 달려주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코멘트를 했죠. 빨리 철거해야 한다는 원주시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나요? 했더니 댓글에 선거법 위반으로 소송 중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쵸, 6월 언제죠? 21일이죠? 네, 그때 이제 2심 선고가 나오죠. 원광수시장. 네네. 뭐 아예 관련이 없는 얘기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말씀하신 내용이. 네, 물론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빨리 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항상 뭐 조심스럽네요, 이 말씀이. 뭐 급한 이유가 있긴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간 뭐 원주시는 뭐 복합적인 이유에서 어쨌든 빨리 하겠다. 뭐 그럼 무조건 어쨌든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니까. 네, 여러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댓글이 많이 달렸던 게 원주시가 이제 2040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이제 인구 100만 광역도시로의 목표를 잡겠다 했는데 뭐 이게 진지한 그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보도자료에 언급이 된 거긴 한데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슬로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뭐 구호라 하더라도 너무 현실성이 없는 구호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댓글을 좀 달아주셨는데 뭐 이렇게 달았어요. 아니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저게 말이 되는 거냐. 요즘 원주시 정책만 보면 내가 지금 2023년에 살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달아주셨고요. 요즘 개그 프로를 볼 필요가 없는 이유라고 달아주셨고 버스나 살려라. 뭐 이런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네. 하여간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죠. 그러니까 뭐 완전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도시의 방향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라는 관점은 드러내고 있는 어쨌든 이 100만이라는 상징적 그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확장을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저희도 뭐 비판적인 코멘트를 달긴 했지만 뭐 그런 거였고 많은 분들이 또 동감을 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또 라이브 방송에서는 클럽 이드님이 그 윤하 노래를 제가 그때 몰랐죠.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 전 앨범으로 저는 생각을 그 전 앨범은 거의 그 기상청 노래들이 막 수록되어 있는 느낌의 그 앨범이 있거든요. 그 앨범을 말씀하신 건가? 그게 이제 2010년쯤에 나온 노래였는데 제가 한참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들었던 그 앨범인 줄 알았는데 그 클럽 미드님 말씀하신 거는 그 이후에 나온 2015년 이제 뷰 앨범에 수록됐던 이게 윤하의 마지막 일본 어떻게 보면은 음반이죠. 네, 여기에 수록됐던 이제 비의 향기를 언급을 해주셨었어요. 아메노 카오리라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근데 들었던 노래더라고요, 당연히. 네. 근데 이게 내리에 남을 정도는 아니었나 보군요. 2012년 이후로 윤하 노래는 흐릿해요. 그 전 노래를 엄청 열심히 듣고 그 뒤에 노래는 너무 헷갈려. 막 특히 일본 노래는 너무 헷갈려서 바로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습니다. 듣긴 들었으나 그 노래가 이 노래를 말하는 건가 저 노래를 말하는 건가. 근데 클럽 이드님은 어쩜 이렇게 또 음악에 그러니까요.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지 이런 또 저희가 그냥 뭐 가수 언급만 하면은 그 가수와 관련된 정보를 항상 거의 이 앨범은 아직 망했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래요? 네, 그렇죠. 아니 뭐 일본 앨범은 사실 뭐 그 뒤로 안 나오잖아 일본 앨범이. 아니 뭐 모르는 일이죠. 여러 사정이 있지만 안 나오는 이유는 있다. 물론 노래는 좋아요. 노래는 좋은데 이제 흥행이 잘 안 되다 보니 그 차라리 이 저 비의 향기도 마찬가지고 일본 앨범에 있는 노래를 한국어로 번안해 달라는 요구는 많죠. 그것도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콘서트 때나 이제 가끔씩 부르는 뭐 그런 수준인데 뭐 이 노래도 상당히 또 좋은 평가를 받았고 말씀해주신 이 비의 향기라는 이런 노래 같은 경우도. 근데
여담이지만 이제 유나 아마 뭐 클럽 이드님도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유나의 이제 일본 노래 역사상 최고의 곡 또는 유나 커리어의 최고의 곡 중 하나다라고 평가받는 또 노래 중 이제 카제라는 노래가 있어요. 유나 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모를 수가 없는 노래거든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 말씀. 이 카제가 또 얼마 전에 번안이 돼가지고 유나 신반에 또 수록이 됐기 때문에 많은 이제 올드 유나 팬들의 염원을 또 들어줬다. 하나 잃었군요. 그렇죠. 뭐 저 뭡니까 사건의 지평선 때문에 유나를 아신 분들은 뭐 카제고 뭐고 뭐 알지도 못하실 경우도 있고 그냥 이건 앨범 수록곡이구나로 그렇죠. 아시겠군요. 그게 뭘까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올드 유나 팬들은 아주 10년 넘게 부를 수 좋았던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유나 팬들에게는 그 이번 앨범에서 사건의 지평선보다 그 곡이 좀 더 그 약간 애착이 갈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카제는 항상 올라왔던 떡밥이고 이번엔 번안되나 하나 올해는 다르다만큼이나 카제 올해는 번안되나 그리고 막 콘서트 때 하면 항상 굉장히 환호를 몰고 왔다. 그러면은 이 카제는 번안됐을 때 제목은 뭐예요? 바람으로 아마 그대로 번안이 됐던 것 같은데. 바람이 네. 카제군요. 일본어로. 우리 카미카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신풍. 네, 맞네요. 네, 그거를 이제 그대로 나왔다. 근데 맞나? 바람으로 그대로 번안됐던 걸로. 맞아요. 바람으로 그대로 번안이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원래 팬들은 일본어가 더 낫다 하긴 하시죠. 그러니까 왜냐면 번안되는 과정에서 이게 일본어의 뉘앙스가 많이 사라지니까. 그쵸? 물론 저는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뉘앙스가 사라졌는지 잘 모르지만. 아니 그래도 이게 내가 들었을 때 느낌이 그렇죠.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어보다는 아무래도 일본어에 맞게 또 작곡이 된 노래였다 보니 저도 약간 좀 어색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감지덕지다. 너무 유나 얘기 많이 했고요. 아무튼 클럽 이드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뭐 이미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어쨌든 아메노 카오리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새삼 또 유나의 커리어를 또 들어보게 됐다. 그러니까 팬으로서 한 번 더. 네, 그렇게 되네요. 네. 가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말이죠. 우리 또 세계적인 또 BTS 뭐라고 수식을 해야 될지 갑자기 그렇죠. 세계적인 가수 조심스러워졌는데 세계적인 또 가수인 BTS의 또 BTS는 월클 맞죠? 거기에 또 이제 멤버인 V 씨가 얼마 전에 또 원주를 언급해가지고 화제가 된다. 본인의 이제 막국수 원픽으로 원주에 있다고 꼽았어요. 이게 이제 팬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위버스라는 이제 뭐 커뮤니티가 있나 봐요. 네. 뭐 이런 데서 많이 하나 봐요, 아이돌들은. 네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이브 이제에서 만든 어떤 어플. 자체 어플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근데 여기를 통해서 약간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버블이 약간 좀 단톡 같다면은 이거는 게시판 같은 느낌. 약간 게시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페이스북 같은 느낌도 있기도 하고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담아놓은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인 것 같아요. 약간 뭐 웨이보 같은 느낌이네. 어떤 의미로는 약간 많이 합쳐진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자 여기에 당신의 막국수 1위는 무엇인가요? 어떤 팬이 올렸는데 제 B 씨가 이렇게 단 거죠. 원주 쪽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정확하게 이제 말해준 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배려해준 걸 수도 있고. 네네. 너무 이제 본인의 공론화로 인해서 샤라우스로 인해서 맞아요. 이곳에 또 단골분들에게 또 피해가 갈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B 씨가 좀 조심스럽게 올린 것 같아요. 언급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다들 아셔서 그러니까 그곳을 약간 선지순례처럼 가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원주라고 하니까 이제 많은 추측들이 이제 원주권 어디냐? 커뮤니티를 통해서 뭐 여러 개 나오는데 저희가 사실 얘기했던 거는 뭐 국인 씨 딱 떠오르는데 어디예요? 바로 저는 신촌 막국수다. 신촌 막국수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사실 뭐 대표적인 또 맛집 아닙니까? 맛집이죠. 많이 가고. 맞아요. 저도 국인 씨를 따라서 손잡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말이죠. 네네. 그리고 또 이곳이 또 얼마나 잘 됐냐면은 신축을 하셨어요. 그 옆에. 맞아. 제가 신축한 데는 못 가봤죠. 아마 그럴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럴 정도로 뭐 주차장 일단 주차 요원분이 있으실 정도로 굉장히 또 넓고 그래서 여기가 아닐까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추측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완전 예전부터 유명했던 정통의 강자라고 하면은 뭐 향교 막국수 거기 얘기도 나오고 뭐 얘기 나오지만 근데 천매 막국수 뭐 천매 막국수도 있긴 하죠. 근데 뭐 향교 막국수는 사실 이제 향교 막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원주
오래 사셨던 분들에게는 약간 향교는 요즘 예전만치 않아 약간 이런 평가가 좀 있기는 해서. 그래요? 네. 이 씨가 근데 이게 언제 가봤을라나. 그러니까요. 저희가 추측해보기로는 사실 누굽니까? 36사단의 제이홉 씨가 또 입대하고 이랬을 입대했을 때 그때 한번 그때 가보셨나? 방문하지 않았을까? 네, 라는 좀 추측. 원주로 오신다면 사실 그때가 또 기회였기 때문에. 뭐 아마 원주에 오실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서. 아니면 또 저희가 모르는 뭐 원주에 또 접점이 있으신가? 뭐 가족들이나 이런 중에. 아니면은 뭐 약간 그렇게 뭐 출렁다리를 한번 와보셨으려나. 이 씨가 출렁다리를 가슴이 웅장해진다. 비도 월드스타 비도 다녀간 소금산 그랜드밸리. 아니, 그래서 이제 해외 팬들은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제 막국수가 무슨 음식인지 궁금하고 막국수가 뭐냐. 그렇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원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도시냐. 이게 참 어디 내놓기 자랑스러운 우리의 도시다. 원주. 웅장해진다. 네. 원주 검색하면 뭐가 나올까요? 해외에서는 뭐 위키피디아 이런 데 나오면 어떻게 소개될지. 야, 이제는 좀 설명이 받게 되지 않을까? 강원 스테이트 안에 있는. 그러게요. 그래서 이 질문이 왜 나왔나를 보니까 B가 이제 밥을 먹었냐 질문에 막국수를 생각했다고 해가지고 이 질문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정국 씨가 있죠, BTS의 또 다른 멤버. 이분이 이제 들기름 막국수란 뭐 레시피를 해가지고 이제 좀 화제가 됐었나요? 이게 자신의 인생 탑 5 안에 드는 막국수였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럼 원픽은 어디냐 해서 이제 원주에 있다. 뭐 이게 약간 들기름 막국수면은 제가 알기로는 약간 가평 이런 쪽에 약간 전통 레시피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그쪽을 갔을 때 좀 놀랬던 게 원주에는 보통 이렇게 막국수 집을 가면 물막국수, 비빔막국수 이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 저거 뭐 회막국수인가? 회막국수도 있긴 한데 세 가지죠. 넓어봐요. 근데 그 가평 쪽에 가보니까 막국수가 그냥 막국수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맛집이네. 딱 하나만 있네. 약간 당황했던 게, 아니 왜 막국수 종류가 없지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니까 이건 그냥 우리는 원래 이렇게 나온다 해서 말 그대로 약간 그런 비빔 느낌의 그 들기름 막국수가 있고 거기에 육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씩 부어 먹는 건가요? 네, 약간 부어서 물처럼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기본은 비빔이다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궁금하네. 막국수. 막국수는 또 가평도 말씀해 주셨고, 저기 양평인가? 그 여주에서 양평 사이에 천설인가? 그쪽에도 천설 막국수로 굉장히 또 유명한 막국수 골목 단지가 골목은 아니야 사실. 거기가 좀 이게 넓어서. 근데 이제 막국수 이게 맛집들 즐비한.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여주가 또 저희 친할머니 댁이기 때문에 많이 갔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길 많이 갔던 기억. 가평 뭐 여주 뭐 그쪽으로 아니냐 어쨌든 많이 경기도 동쪽에 맞아요. 좀 많은 느낌. 뭐 춘천에도 사실 막국수 그쵸. 뭐 맛집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원주도 많고 이제 이쪽에 좀 몰려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느낌이. 근데 여름 음식 하면 또 막국수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막국수를 생각해 보자면. 근데 또 막국수 하면 또 이게 막국수 파가 있고 냉면 파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국인 씨랑 저는 어디 파입니까 일단 국인 씨? 전 냉면. 그러니까요. 저희는 사실 냉면 파긴 해가지고 막국수 집을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얼마 전에 근데 저희가 이제 원주에 아주 유명한 또 냉면 노포 맛집을 또 갔었잖아요. 그 저희가 아마 그 소개를 해드렸었나요? 그 아니요, 가게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상호명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였죠? 거기가 약간 그냥 함흥 면옥이었나?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그러니까 여기 저기 어디야? 저 관설동 쪽 관설동 가는 길 쪽에. 그렇죠. 그래서 함흥 면옥 맞네요. 함흥 면옥. 여기가 그 통일 아파트 사거리에서 이제 관설동 쪽으로 쭉 따라가는 그 길 쪽에 바로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그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옆쪽에. 그렇네. 네. 그 저희가 원래는 어디입니까? 저 청와대 초계국수 먹으러 가려다가 맞아요. 자전거 타고 가는 길에 갑자기 저는 사실 SNS에서 봤었거든요. 여기가 줄 서서 먹는 아주 유명한 냉면집이다. 항상 저희 한탄이 원주에는 왜 이렇게 맛있는 냉면집이 없냐 가까운 곳에.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잘 가던 곳도 없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 마침 가는 길이 딱 있길래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데 저는 몰랐고 일단은 근데 딱 너무
기회처럼 보이는 거야. 막 우리를 부르고 있어. 막 아무도 줄을 안 서 있고 그러니까요. 약간 자리가 있을 것 같아. 네. 저도 한 번도 못 가본 게 제가 가보려고 했을 때쯤에는 항상 뭐 여름쯤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줄을 많이 서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흔치 않은 기회라는 직감이 딱 들어. 저희가 네. 딱 바로 행선지를 변경했죠. 여기다 해가지고 바로 네. 가서 먹었던. 근데 진짜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니까요. 네. 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맞아요. 그것도 올린 가격이라고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그냥 가격 보고 괜찮다 했는데 보니까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다. 감자전도 저희가 시켰었는데 네네. 그것도 굉장히 저렴한데 양도 또 맞아요. 괜찮았던. 네. 5,000원이라서 저희는 그냥 약간 조그만 그릇에 나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큰 그릇에 그러니까요. 네, 푸짐하게 그래서 나와가지고 확실히 인기인 이유를 알겠다. 근데 네네. 이제 여름이라서 글쎄 한 번 더 가보고 싶긴 한데 늦기 전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다 이제. 네. 어쨌든 냉면도 사실 저희는 굉장히 좋고. 근데 막국수는 어떠세요? 저는 근데 약간 네. 면 요리를 다 기본적으로는 좀 좋아해가지고 뭐 네. 비교하자면 냉면이 더 좋다는 거지. 네네. 막국수도 네. 뭐 거리낌 없다. 네. 좋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하여간 여름이니까 또 냉면 막국수도 많이 먹는 네. 계절. 즐겨봐야죠. 또. 야, 근데 궁금하긴 하네요. 과연 어디일지.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약간 원주 쪽이라고 말씀하셔서 약간 딱 원주가 아닐 수도 아이, 설마. 있으려나? 뭐 횡성인데 원주 쪽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러진 않았겠죠. 뭐, 네. 아니면은 원주 쪽이라고 말씀하셔서 오히려 신촌 막국수일 수도 있어요. 저 외곽에 있으니까. 약간 외곽에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 느낌이네요. 도심은 아닌 것 같은 뉘앙스. 약간 느낌이. 이게 예. 한 문장을 가지고 저희가 뭐 이렇게 해석을 뭐 약간 느낌이 뭔가 외교적인 문서를 해석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이게 뉘앙스와. 하여간 뭐 저희가 생각하면 되죠. 여기일 것 같다. 뭐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기가 네. 가는 맛집이 거길 거라고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드시면 되지 않을까. 또 하나 뉴스 탄 게 코스트코가 또 들어올 수 있다. 또 불거진 입점설. 지겹습니다. 안 들어와. 결국에 이렇게 아니, 맨날 근데 뉴스만 나오고. 이게 또 몰라요. 왜냐면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그렇죠. 진짜 거의 혁신도시 처음 생길 때부터 떡밥이 나왔죠. 약간 그게 뭐 완전 트레이더스는 아니었지만 처음에 뭐 신세계 백화점이다. 그러니까. 아니면 이마트다. 아니 가다 어떤 것까지 나왔냐면은 스타필드. 너무 큰 게 온다. 원주 스타필드. 웅리장에 준다. 진짜 하남을 갈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왔다가 결국에는 어쨌든 트레이더스가 들어오는 걸로 이제 참고형 대형 마트, 네. 대형 그런 시설에 들어오는 걸로 어쨌든 대형 할인 마트가 어쨌든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또 이제 반대편에는 이제 뭐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코스트코가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마트 들어오고 또 코스트코에 들어오는 그림이 지금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신 대로 이마트도 지금 현실화됐으니까 트레이더스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업 도시가 생기면서 이게 불거진 거잖아요. 혁신 도시에는 이마트가 생기고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기업 도시에는 코스트코가 생기는 그림. 요게 사실 왜냐면은 사실 원주 서부권이 교통이 발달돼 있으니까 또 서원주 IC를 그쵸.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저 경기 동부권도 연결이 되고 물론 뭐 충청 북부권과 또 이제 접점은 생기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런 그림을 이제 기대를 하고 이 구상은 계속 나왔던 건데 2018년부터 뭐 기사에 따르면은 불거졌다. 저희도 수차례 전해드렸었죠. 네네. 기사 나올 때마다. 맞아요. 그러나 뭐 땅만 보고 갔다 이런 얘기. 미국 본사 승인이 안 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뭐 하여간 뭐 이번에도 사실은 소문이에요 다. 뭐 확실히 된 건 없고 남원주 역세권 입점설도 있단 말이죠. 지금. 맞아요. 저희가 아마 원주 한 척에서 그 코스트코 뭐 들어오냐 이랬을 때 아마 전해드렸던 것도 남원주 역세권에 뭐 그렇죠. 보고 갔다라는 소식을 그러니까 전해드렸고 이제 원주 어떻게 보면은 서부권, 서북조권 이 기업 도시, 네네. 원주 남부권, 남원주 역세권 하고 이번에 나오는 거는 또 태장동이야. 원주 IC가 있는. 야, 이러면 원주 도심권하고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도 있죠. 물론 뭐 태장동 많이 외곽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 하여간 그냥 원주 사통팔달을 다 그냥 그러니까 한 번씩 코스로. 뭔가 부지가 나올 법한 곳은 다 이제 그러니까요. 또 나오는 게 문막, 또 흥엄면 뭐 이런 쪽. 어쨌든 문막이면 좀 더 이제 남동쪽에 가까워지는 거고. 네네. 어쨌든 다 이렇게 삥 두르겠어. 한 번씩은 다 그러니까 아니 너무 찍먹해보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고정된 위치이긴 했잖아요. 왜냐면 거기가 부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부지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쓰긴 쓸 거다라는 그 예측을 했던 건데 코스트코는 약간 보부상처럼 그러니까 땅을 어디를 보고 다니는 건데. 근데 사실 뭐 이게 코스트코가 원주만의 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지가 맞아요.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저희 생각하는 충주라든지 제천, 여주, 뭐 양평, 이천 이런 분들까지도 다 끌고 와야 되는. 맞아요. 내지는 뭐 춘천에서 올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런 걸 다 생각할 때 최적지는 과연 어디인가를 할 때는 아마 뭐 고민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와의 또 경쟁도 적당히 분산시킬 수 있는 곳. 하기는 것이 찾기가 아마 코스트코도 숙제이지 않나. 어렵진 않겠다. 들어오긴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언급이 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약간 그 고려를 하고 있긴 하나 보네요. 어쨌든 뭐 코스트코 쪽에서도 이렇게 뭐 부정을 하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직이라고는 하지만은 네네. 그렇다고도 뭐 아니라고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강원도에도 뭐 하나 짓는다면 사실 원주가 제일 적합하다고 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AK백화점도 처음에 입점을 했을 때 과연 이게 그만큼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잘 되고 있나요, 근데? 그거 잘 몰라서. 그건 잘.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좀 몇 년 된 기사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막 엄청 예상을 막 웃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려보다는 망하지 그래도, 않을 정도다. 그래 왜냐면은 원주가 나름 소비 도시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네 왜냐면은 더 옛날 제가 이제 막 그 원주에 왔을 시기에 그게 좀 더 강조됐던 것 중에 하나가 피자헛이 원래 이런 중소도시 잘 안 내준대요. 근데 원주에 그 지금 그 터미널 사거리에 있었거든요. 있었죠. 네. 네. 지금 KFC 있는 그 근처에 있었죠. 맞아요. 네. 근데 피자헛이 들어올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주가 소비 도시였기 때문에도 이게 들어온 이유가 있다라는 그 얘기도 특성을 있었거든요. 좀 이제 고려를 한 거군요. 뭐 인구 이건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뭐 물가가 뭐 서울과 비슷하다라는 그게 얘기도 있었고 실제로도 좀 그랬고. 제가 어릴 때 살던 남양주는 피자헛도 없고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30만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남양주에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구리 가서 하는 거죠. 구리에 피자헛 있고 영화관 있고 다 있었어요. 백화점 있고 남양주엔 백화점도 없고 뭐 그런 뭐 저 중소마트 같은 거나 있었죠. 뭐 킴스클럽 이런 거 아시는 분 아실. 그러니까 저희는 서울까지 가서 까르푸르 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도시의 특성, 인구만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마트가 딱 지금 그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진짜 주말에 가려면은 주차 대기를 30분을 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땐 진짜 더 뭐 제천, 영월 이런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생겨도 아마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코스트코도 만약에 생긴다면 또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언젠가 생기겠죠. 네, 뭐 10년 안에는 생기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 기차 뭐 이런 교통 소식 전해드릴 때 2030년 뭐 이런 거 강남까지 40분 시대 열리기 전에는 코스트코도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뭐 생기는 게 뭐 마냥 좋다 뭐 이렇게 안 좋다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죠. 네네. 지역 상권과 맞물려서. 맞아요. 하여간 뭐 기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10년 안을 한번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 뭐 요새 좀 딴 얘기긴 합니다만은 오랜만에 또 이제 축구 또 열기가 또 저희만 달아오르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작년 11월에 이어서 웅장해졌던 그렇죠. 지금은 또 청소년 월드컵 하고 있죠. 맞아요. 근데 이게 계속 약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월드컵 이후에 K리그 열풍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반짝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가운데 또 이런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니까 그게 계속 좀 이어지고 있죠. 네. 지난번에 보신 분들 있겠지만 에콰도르와의 16강전에서 또 우리 3대2로 또 승리를 거뒀죠. 아주 또 멋진 경기력 때문에 한국 축구가 드디어 이런 날이 오냐. 이런 축구를 그러니까 골 결정력도 그렇고 맞아요. 이런 축구를 하는 경우는 정말 그러니까 3대 스코어가 3대2긴 하지만 계속 그 리드를 했었잖아요. 뭐 3대1로 갔다가 이제 추격골을 먹은 거다 사실 보니까. 골도 약간 뭐 PK라든지 아니면 좀 아다리가 났다든지 약간 그런 뭐 약간 우리의 완전한 실수 때문이라고 보기는 또 어려우고 물론 뭐 PK 내준 과정이나 뭐 그런 건 있었겠지만 맞아요. 그래서 많이 기대를 좀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디까지 가냐 또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랬던 것 같고. 네, 어디까지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 월요일 새벽 2시 반에 열리는 나이지리아의 8강전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또 해요. 약간 나이지리아 이런
그 팀들이 또 특히 이런 유소년 대회에서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잖아요. 아프리카 네. 팀들이 맞아요. 특히 옛날에는 막 이렇게 또 나이를 속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프리카 맞아요, 팀들은. 맞아요. 근데 네. 뭐 요새는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나이지리아 하면은 예전에 2005년이었나요? 우리 박주영 선수가 청소년 대표팀을 캐리하던 시절 그때 네. 이 청소년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2대1로 이겼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냐면 후반 45분까지 지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1대0으로 근데 추가 시간 3분에 2골 넣어가지고 뒤집었던 그런 극적인 기억이 납니다. 백지훈 선수가 역전골을 넣었나? 아마 그랬던 같이 그 당시에 뛰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요번에도 좀 그때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좀 좋은 경기를 펼쳐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근데 갑자기 왜 축구 얘기하냐면은 이게 다 또 연결됩니다. 이 청소년 대표팀의 주장 팀을 이끌고 있는 우리 이승원 선수가 우리 또 강원 FC 소속이다. 그렇죠. 강원 FC의 아주 뛰어난 유망주다. 지금 사실 뭐 저희는 잘 몰랐는데요. 사실 그렇죠. 호정이가 소개를 안 해줘가지고 보니까 야 저렇게 잘하는 선수가 강원에 있었다니. 게다가 강원이 가장 문제라고 있는 허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니까요. 미드필더란 말이죠. 공격형 미드필더이기도 하고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해주시는 이번 대회 한 골 3개의 도움 할 정도로 아주 맹활약을 지금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킥력이 되게 좋던데요. 그러니까요. 저번에 에콰도르전 때도 코너킥 어시스트를 했었고 하여간 뭐 경기 조율하는 능력도 좋고 강원 FC 지금 딱 필요한 자원인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뭐 바로 1군 무대 될라나? 뭐 하여간 약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어쨌든 그러니까 뭐 디노도 나갔더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말했던 대로도 약간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해체자는 아무도 안 오고 나가기만 하고 있네. 지금 케빈도 나가고 하여간 이게 약간 이게 이정 선수 써야 된다고는 얘기하지만 이게 참 팀이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젊은 선수를 끌어써서 이제 오히려 그 선수들이 충분히 성장할 기회를 주지 못하고 U22 자원이 사실 없기도 해가지고 강원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뭐 15분만 쓰든 뭐라든. 저번 경기 어디였지? 아무튼 박상혁 선수가 또 골을 넣었던데 U22 출신 강제 성장이 지금 되고 있다. 약간 U22 자원들이 센터포워드가 없는 상황에서 박상혁 선수도 또 중용이 되고 있고. 네네. 하여간 뭐 청소년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또 강원 팬분들은 또 흐뭇하시지 않을까. 이승원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빨리 돌아와라 약간 이런. 우리 호정이는 알까요? 호정이요? 뭐 저번에 뭐 얘기는 하던데 어쨌든 뭐 원래 알고 있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있었을라나 하여간 잘하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죠. 네네. 이승원 선수가 또 강원의 또 핵심 미드필더 자원으로 또 커준다면 지금 만 약관의 나이 아닙니까? 20살. 그쵸. 딱 좋거든요. 유망주로 또 성장해주면은. 하여간 축구 보면서 여러분들 뭐 나이지리아전도 한번 함께 응원을 해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더 높은 성적을 거두면 거둘수록 이 그 대표팀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큰 경험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경기가 끝났겠군요. 근데 저희 방송에 나갈 때면. 그러네요. 아무튼 저희가 라이브 하는 척이다 보니까 뭐 이겼겠죠. 이겼을 4강 진출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자, 슬슬 마무리를 해보면서 좀 원주 아는 척 몇 가지 업데이트 사항이 있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 인스타나 뭐 이런 데서 프로필 링크를 이제 클릭해 달라고 할 때 항상 넘어가는 게 이제 링크트리로 넘어갔었죠. 링크트리로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이제 리틀리라는 국내 사이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 좀 더 쾌적하다, 깔끔하고 그래서 여기로 이제 연결이 되니까요. 여기로 많이 저희 약간 홈페이지처럼 생각해 주시고 여기서 이걸 통해서 저희 콘텐츠를 좀 더 간편하게 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번에 네이버 오디오 클립도 업데이트를 했어요. 전편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 채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독을 한번 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오디오 클립으로 들으시던 분들은 갑자기 채널이 폭파돼서 어차피 새로 들으시면 구독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약간 이 자리를 빌어 약간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채널을 삭제해야 새로 만들 그 RSS로 전편 업로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채널 삭제 후에 또 새로 만들었다. 이게 정책상 저희도 이제 최대한 기존 채널을 통해서 좀 그게 개선이 되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새로 만들어야 그 RSS를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플로는 지원도 안 합니다. RSS.
이상합니다. 이거. 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슬로건도 간단하게 좀 바꿔봤는데 그동안은 이제 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새 남자의 네. 정신없는 뭐 수다 방송. 네. 네, 저희는 원조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왔었죠. 그런데 네. 뭐 이번에는 이제 바꿔봐가지고 이렇게 바꿔봤어요.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네네. 그래서 네. 뭐 얘기해 주시죠. 저는 요 슬로건 바뀐 걸 저기 홈페이지를 바꿨을 때 네. 그걸 통해서 봤었는데 저는 되게 저희가 계속 어떤 슬로건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슬로건으로 잘 나왔다. 이런 자화자찬을 해달라는 이게 무슨 제 3자처럼 말씀을 하시면 너무 모양새가 웃긴데요? 아니 저는 그리고 특히 아니 어떤 뜻일까를 좀 해설해달라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군요. 아니 너무 좋다 약간 이러면 들으시는 분은 바뀐 슬로건이 어땠냐라는 느낌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서 저는 그러니까 풀뿌리 팟캐스트에 약간 네네. 방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약간 어쨌든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부분에서의 다양한 관점들은 결국에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발걸음들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관심이고 그 관심이 이제 아는 척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또 담겨 있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민망하군요. 그냥 뭐 네. 그렇습니다. 그냥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고요. 네. 당분간은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약간 공감이 되신다면 또 좋을 일일 것 같고요. 이번 주 콘텐츠 예고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주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합니다. 일요일일 겁니다. 아마 6월 11일. 그 전에 언제야? 수요일이죠? 내일 모레 기념 행사를 원주에서 또 한다고 하는데 네네. 무슨 뭐 드론을 띄운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가수들도 온다 그러고.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조명섭 네. 도 오신다 또 그러고. 박상민 씨도 오시고. 뭐, 하여간 뭐 성대하게 하나 봅니다. 저 댄싱 공연장 네네. 거기서 하는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강원특별자치. 하여간 뭐 기념할 만한 거라고 하니 그런 걸 한다는데 그 기념으로 어쨌든 저희는 토요일에 출범 바로 전날이죠. 강원특별자치도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네. 그게 뭔데 코너를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뭐 특별자치도가 이렇다더라. 뭐가 바뀌긴 한다더라. 네네.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라이브 하는 척은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요? 뭐 이렇게 저기압이 됐죠 마지막에? 뭐 이렇게 호응을 안 해주시네요. 아니에요. 우수 씨 갑자기 약간 차분한 텐션으로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거기에 좀 맞춰봤습니다. 둘 다 아니 한 명은 좀 언밸런스 해야 돼요. 제가 좀 차분하고 네네. 텐션을 좀 높여주시죠. 저야 뭐 언제든지. 근데 이제 네. 끝날 시간이네요. 빨리 끝내주시죠 그럼. 네. 저희가 라이브를 했을 때와 확실히 좀 이렇게 댓글도 같이 읽고 이러면서 했을 때랑은 확실히 라이브 하는 척은 네. 저희 둘이 온전히 해야 되다 보니까 네. 라이브를 또 할 수 있을 때 재미를 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전 지금도 재밌어요. 그럼요. 네. 여러분과 함께 하는 느낌입니다 지금. 네. 하여간 뭐 저희 라이브 시간을 다시 한번 공지드리면 네. 뭐 월요일 11시 반부터 정오 사이다. 네네. 네. 우인 씨가 슈와 등원을 마치고 오는 배로 그 시작을 시간에 한다. 맞춰서 보시면 되고 그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때 못 올리면 또 이렇게 라이브 아는 척이라도 또 그 시간대에 하는 척이라도 네네. 올릴 테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댓글 남겨주시면 또 다음에 또 읽을 테니까. 그쵸. 네. 하여간 많이 봐주십시오. 네, 이번 주 올라갈 콘텐츠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라이브 하는 척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정은지였습니다. 모두 안녕.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월요일 화이팅. 화이팅! 이번 주도 화이팅. 안녕. 안녕. 네.